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주요 국제 이슈를 풀어드리는 AK 라디오 월드아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정섭 에디터께서 부재 중이시라 부득이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전해드릴 국제 이슈는 중국에서 최근 원산지를 세탁해주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가 이제 총합 145%로 엄청난 수치로 올라가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은 관세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원산지 세탁업체들이 광고를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꼼수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중 간 무역 분쟁과 관세 전쟁으로 파생된 이 원산지 세탁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신들의 중국 SNS에 요즘 가장 유행을 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제3국 경유 원산지 세탁 방식을 홍보하는 물류 중개업체들의 게시글과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원산지를 바꾸면 대미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광고들 내용에 아예 구체적으로 어떤 꼼수를 써서 원산지 세탁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동남아 국가들 공해상에서 다른 국적의 선박들을 갖고 와서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방식을 소개한 기업도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기업은 아예 동남아시아 국가에 자체 공장이나 이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로 운송한 다음 원산지를 바꿔서 신고를 해서 미국에 재수출을 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들은 러시아가 대러 제재를 회피해서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 때 써먹었던 방식들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중국 수출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미국으로의 수출 관세가 145%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지불하면서 수출을 했다가는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꼼수들이 등장하게 된 건데요. 중국 정부도 이게 당연히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더 안 좋게 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일단은 눈 감아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당장 수출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오히려 중국의 각 무역 업체들끼리, 심지어는 무역협회 이런 곳에서 원산지 세탁을 해주는 중개업체를 소개를 해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문제를 놓고 이제 10일부터 아마 스위스에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 원산지 세탁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이런 거부터 중국이 알아서 단속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할 거고, 중국 정부는 우리 상황이 오죽하면은 애들이 이렇게까지 하겠냐, 이렇게 호소를 하겠죠. 양쪽 입장을 좁히기 전까지는 아마 이 불법 중개업체들의 호황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미 수출 업체들, 중국의 대미 수출 업체들만 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에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미국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에서 오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또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 전기차 업계라든가 반도체 업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특히 이제 중국 내 수요가 굉장히 큰 반도체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이제 웨이퍼 제조국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들의 웨이퍼 주문을 넣어서 생산한 이제 기업들은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일제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의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대중 수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 기업들보다 이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달리 이제 중국의 보복 관세를 이제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양국 간에 이런 거의 상식을 초월한 관세 장벽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 양국 모두 망한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이제 발생한 이유는 결국에는 대중 수출에 있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좀 만회를 해야겠다, 너무 심하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서로 이제 보복 관세를 계속 때리면서 관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양국 모두 인플레이션 피해만 받고 얻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관세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인데 관세를 이중으로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기차 필수 생산 재료인 이제 배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자재 그리고 배터리 자체도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미국에 이제 수입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완성차를 조립을 해서 다시 중국에 수출을 하는 이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배터리 수입을 할 때는 미국의 대중관세 145%를 맞아야 되고, 반대로 다시 전기차를 중국에 재수출을 할 때는 중국의 125% 보복관세를 맞아야 하는 이제 이중악재를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이제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오히려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는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5조 원을 넘었습니다. 대중국 수입 비중은 이제 기존의 한 20%대에서 지금 10% 초반대, 11%까지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미국 전역에서는 이제 너무 살기가 빡빡해지니까 반 트럼프 시위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집회 참여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2기 집권을 하면서 했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내가 집권하면은 물가를 낮추겠다, 서민들이 살기 편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연준도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까 결국에 금리를 또 동결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내렸다가는 이제 물가가 치솟는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이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가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러다가 이제 실기를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이제 실업률도 지금 치솟기 시작을 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 움직임, 이거는 결국에는 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정정이 불안한 상황이죠. 탄핵 사태 이후 대선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미국과의 협상이나 이제 향후 중국과도 이제 벌여야 할 무역 협상 문제에서 이제 아무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쪼록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번 스위스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이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